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와서 남편에게 결혼 생활 50년 동안 무식하고 못 배운 내가 뭘 알아? 너 같은 여편네랑 살아주는 내게 감사한 줄 알아. 진짜 이혼하고 싶다. 너랑 말도 안 통해. 평생 이 소리를 들었지만 가정과 가족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상한 남편의 뒷모습에 뒤따라간 골목에서 마주한 진실은 저의 50년을 부서뜨렸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공감 가는 댓글은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복수는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70평생 몸에 밴 습관이죠.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새벽 거리를 걸어 반찬 가게로 향하는 복순의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멈출 수도 없죠. 또 일어났구나. 무식하게도 일어나네. 종철이 침대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복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해봤자 돌아오는 건 비아냥뿐이니까요. 반찬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김치, 나물, 조림류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습니다. 복순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무시당했지만 복순은 이 작은 공간만큼은 자신의 세계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복순이 첫 손님을 맞이합니다. 단골 할머니가 들어오시네요. 복순 씨, 오늘도 일찍 나왔구나. 참 부지런하다. 네, 할머니. 평소대로 김치찌개용 김치랑 콩나물 한 봉지 드릴까요? 그래, 그래. 내가 담근 김치가 제일 맛있어. 솜씨가 좋아. 이런 말을 들을 때면 복순의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도 잠시뿐입니다. 집에 돌아가면 또 그 소리를 들어야 하니까요. 저녁 때 집으로 돌아온 복수는 종철과 아들들을 위해 밥상을 차립니다. 정우와 정훈이 먼저 와서 앉았습니다. 정민은 아직 오지 않았네요. 엄마, 반찬 좀 많이 해줘. 내일 회사에 가져갈 것도 좀 싸달라고. 정훈이 말합니다. 응, 그럴게. 나도 마찬가지야. 엄마가 하는 반찬이 제일 맛있으니까. 정우도 덧붙입니다. 그때 종철이 들어옵니다. 얼굴에 짜증이 가득합니다. 아, 또 이 냄새야. 먼 반찬 가게 냄새가 집안에 배어서 숨쉬기도 힘들어. 복수는 아무 말 없이 종철의 밥그릇을 놓습니다. 당신, 그 가게 언제까지 할 거야? 내가 명색이 대졸 퇴직 공무원인데 내 아내가 반찬 가게나 하고 있으니 체면이 서겠어? 생활비 보태려고 하는 건데요. 생활비? 내 연금으로도 충분해. 괜히 나서서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무식하고 못 배운 당신이 뭘 알아? 정우가 아버지 편을 듭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엄마는 집에만 있으면 되죠. 정우는 아무 말 없이 밥만 먹습니다. 사실 정우는 복순의 반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 함부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진짜 이혼하고 싶다. 너랑 말도 안 통해. 종철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소리칩니다. 너 같은 여편네랑 살아주는 내가 감사한 줄 알아. 내가 안 그랬으면 너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 복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50년간 들어온 말이지만 여전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때 정미가 들어옵니다. 분위기를 읽은 정미가 조용히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세요? 별일 없어? 밥 먹어라. 복순이 말합니다. 정미는 복순의 표정을 살핍니다. 오래전부터 엄마의 고통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밥 먹어. 밤이 되어 모든 식구들이 각자 방으로 들어간 후 복수는 혼자 설거지를 합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 차분해집니다. 거울을 보니 70세의 복순이 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거친 손, 구부정한 어깨,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흔적들입니다. 무식한 여자라. 복순이 혼잣말을 합니다. 하지만 복순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식하지 않다는 것을, 다만 배울 기회가 없었을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까지 참아온 것도 무식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였다는 것을. 복순은 조용히 자리에 누웠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 반찬 가게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또 지나갑니다. 며칠 후 복순은 평소와 다름없이 반찬 가게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오늘은 노인복지관에 반찬을 가져다 드리는 날이네요. 일주일에 2번 복순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만든 반찬을 가져다 드립니다. 돈을 받지 않는 봉사활동이죠. 할머니, 오늘도 왔어요. 김치찌개 끓여 드시라고 김치 좀 가져왔어요. 아이고, 복순아. 고마워라. 내가 없으면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어떻게 살겠니? 이런 말을 들을 때면 복순의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비록 집에서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이곳에서만큼은 복순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니까요. 노인복지관에서 나온 복순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 앞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입니다. 종철입니다. 게이트볼 치러 나간다고 했는데 왜 이쪽으로 오고 있을까요? 복수는 호기심에 멀찍이 따라갑니다. 종철이 평소에 다니던 길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네요. 저기는 어디지? 복순이 아는 동네이지만 종철이 그쪽으로 갈 일은 없는 곳입니다. 복순은 조심스럽게 뒤따라갑니다. 종철이 한 집 앞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네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여자가 나옵니다. 복순이 아는 얼굴입니다. 윤씨네요. 종철이 게이트볼 동호회에서 만났다고 했던 그 여자 말입니다. 어머, 일찍 왔네요. 들어와요. 응, 오늘 일찍 끝났어. 복수는 숨을 죽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게이트볼 동호회 사람들끼리는 저렇게 친하게 지내지 않거든요. 종철이 윤 씨의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복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복수는 윤 씨 집 주변을 한 바퀴 돕니다. 뒤편에서 보니 창문이 살짝 열려 있네요. 복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창문 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니 종철과 윤 씨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둘이 참 다정해 보입니다. 복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여보, 차 한잔 하세요. 윤 씨가 말합니다. 여보라고 했습니다. 복순의 머리가 하얗게 변합니다. 고마워. 역시 당신이 최고야. 진짜 이런 사람이랑 진작 살았으면 고생 안 했을 텐데. 종철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복순이 들어본 적 없는 다정한 목소리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직 정리 안 됐잖아요. 곧 정리할 거야. 이제 더 이상 그 여자랑 못 살겠어. 이혼하고 당신이랑 살 거야. 복순의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합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와 이혼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요. 복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냅니다. 창문을 통해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습니다. 셔터 소리가 날까봐 조심스럽게 여러 장을 찍습니다. 아, 진짜 빨리 이혼하고 싶다. 그 여자 보기만 해도 답답해. 무식하고 못 배운 게 뭘 안다고 나서려고 하는지. 종철이 복순을 욕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집에서 하던 말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힘들었구나. 이제 곧 자유로워질 거예요. 당신 덕분에 살만 나네.
우리 같이 여행도 가고 싶고. 복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습니다.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복순의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충격적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이제 확실해졌으니까요. 집에 도착한 복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손이 자꾸 떨립니다. 일찍 왔네. 종철이 들어옵니다. 복수는 종철을 바라봅니다. 방금 전까지 다른 여자와 이혼 얘기를 하던 그 입으로 태연하게 인사하는 종철을 말입니다. 게이트볼 재미있었어요? 그냥 그래. 운동도 하고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거짓말입니다. 복수는 이제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밥 먹어요. 응. 식탁에 앉은 종철은 평소와 다름없이 복순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당신, 그 반찬 가게 정말 그만둬야 할 것 같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복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종철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봅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의 얼굴을 다시 보는 것 같습니다. 말 안 해? 정말 답답한 여자야. 그 순간 복순의 마음속에서 뭔가 딸깍하는 소리가 납니다. 마치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 같습니다. 복수는 조용히 일어나 핸드폰을 확인합니다. 오늘 찍은 사진들이 선명하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제 복순도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납니다. 종철이 아직 잠들어 있는 사이에 조용히 집을 나섭니다. 오늘은 반찬 가게 대신 다른 곳에 가야 할 일이 있거든요. 복수는 미리 인터넷으로 찾아둔 법무법인 주소를 적은 종이를 꺼냅니다. 손이 떨리지만 마음은 단호합니다. 어젯밤 종철의 얼굴을 보며 내린 결심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안녕하세요. 상담 예약하고 싶습니다. 어떤 상담을 원하시나요? 이혼 상담입니다. 법무법인 직원이 복순을 상담실로 안내합니다. 복수는 처음 와보는 곳이라 어색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라 주눅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입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김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여성입니다. 복수는 안심이 됩니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50년 됐습니다. 김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70세에 50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려는 복순의 이야기가 쉽게 들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혹시 어떤 이유로 이혼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복순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냅니다. 어제 찍은 사진들을 김 변호사에게 보여줍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했어요. 김 변호사가 사진을 자세히 봅니다. 종철과 윤 씨가 다정하게 앉아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이 사진만으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증거가 더 있나요? 대화 내용도 들었어요. 저와 이혼하고 그 여자와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복순이 어제 들은 대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김 변호사가 메모를 하며 듣습니다. 음성 녹음은 없으신가요? 그건 못했어요. 너무 놀라서. 그렇다면 앞으로 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어르신께서 정말 이혼을 원하시는 건가요? 복수는 잠시 침묵합니다. 김 변호사의 질문이 예상 바뀝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50년을 함께 사신 분이 갑자기 이혼을 결심하시기까지는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텐데요. 혹시 화해의 여지는 없을까요? 복순이 쓴웃음을 짓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50년 동안 들은 말이 뭔지 아세요? 무식한 여자, 못 배운 게 뭘 안다고 이혼하고 싶다는 말이에요. 하루도 빠짐없이 들었어요. 김 변호사의 표정이 진지해집니다. 그럼 남편분께서
평소에 이혼을 원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제가 남편 소원을 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복순의 목소리에 묘한 힘이 들어갑니다. 김 변호사가 복순을 다시 바라봅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혼을 진행하고 싶으세요? 남편 칠순잔치 때 이혼 서류를 주고 싶어요. 그 사람이 원하던 대로 말이에요. 김 변호사가 깜짝 놀랍니다. 칠순잔치에서요? 그건 너무 극적이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평생 저를 창피 주면서 살았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한번 해볼 차례죠. 복순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런 경우를 처음 봅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집이랑 예금은 제 명의로 되어 있어요. 남편이 공무원이라 월급을 제가 관리했거든요. 50년 동안 모은 돈이니까 절반은 제가 가져야죠. 그럼 법적으로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칠순잔치에서 이혼 서류를 주는 건 진짜 하시겠습니까? 김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복수는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네, 진짜 하겠습니다. 그 순간 복순의 마음이 확고해집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럼 이혼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세요? 다음 주 토요일이 남편 칠순잔치예요. 시간이 촉박하네요.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복수는 법무법인을 나서며 깊은 숨을 쉽니다. 이제 정말로 시작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복순의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합니다. 50년 동안 억눌렸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습니다. 어디 갔다 와? 종철이 묻습니다. 반찬 가게 다녀왔어요. 요즘 부쩍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오네. 뭐 하는 거야? 장사가 잘 되니깐요. 종철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갑니다. 복순이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그나저나 내 칠순잔치 준비는 잘 되고 있어? 네, 준비하고 있어요. 복순이 대답합니다. 정말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철이 원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말이죠. 이번엔 제대로 해줘. 내가 명색이 대졸 퇴직 공무원인데 초라하게 할 수는 없잖아. 알겠어요. 잊지 못할 칠순잔치로 만들어 드릴게요. 복순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집니다. 종철은 그 미소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날 밤 복순은 이혼 서류가 언제 나올지 기다리며 잠을 청합니다. 마음속으로는 벌써 종철의 칠순잔치 날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복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칠순잔치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준비는 특별합니다. 김 변호사에게서 이혼 서류를 받았거든요. 어서 오세요. 복순이 단골 손님을 맞이합니다. 복순아,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 무슨 좋은 일 있어?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요. 사실 복순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50년 결혼 생활을 정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집에 돌아오니 종철이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응, 토요일에 칠순잔치 하는데 꼭 와야 해. 내가 명색이 대졸 퇴직 공무원인데 사람들이 많이 와야지. 종철은 이 전화 저 전화로 사람들을 초대하느라 바쁩니다. 자신의 체면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거든요. 음식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 준비하고 있어요. 제대로 해. 사람들이 많이 올 텐데 음식이 모자라면 안 되잖아. 네. 복수는 짧게 대답하고 부엌으로 갑니다. 가방 깊숙이 숨겨둔 이혼 서류를 만져봅니다. 며칠 후면 이 서류를 종철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때 정우가 들어옵니다. 엄마, 아버지 칠순잔치 준비 잘 되고 있어요? 응. 음식 좀 푸짐하게 해줘요.
우리 회사 사람들도 몇 명 초대했거든. 알겠어. 그리고 엄마 그날 좀 단정하게 입어요. 아버지 체면도 있고. 정우의 말을 들으며 복수는 쓴웃음을 짓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을 무시하는 아들의 모습이 종철과 너무 닮았습니다. 이어서 정훈도 들어옵니다. 엄마, 내일 회사에 가져갈 반찬 좀 싸달라고요. 그리고 칠순잔치 때 음식 넉넉히 준비해줘요. 응? 근데 엄마 요즘 표정이 좀 이상해. 무슨 일 있어요? 정우는 다른 가족들과 달리 복순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경제적으로 복순에게 의존하고 있어서 더 예민하게 관찰하고 있거든요. 별일 없어? 정말? 그럼 다행이고. 아무튼 칠순잔치는 잘 부탁해요. 복수는 아들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종철을 닮아서 복순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저녁 때 정미가 들어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어서 와. 밥 먹어라. 정미는 유일하게 복순을 걱정하는 가족입니다. 오늘도 복순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뭐가? 그냥, 괜찮으세요? 복순은 정미를 바라봅니다. 세 자녀 중에서 유일하게 복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딸입니다. 괜찮아. 정말요? 뭔가 달라 보이시는데. 정미야. 네. 복순이 정미를 부릅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멈춥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아니야. 밥 먹어. 그날 밤 종철이 복순에게 칠순잔치에 대해 지시합니다. 내 칠순잔치가 며칠 안 남았어.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 거지? 네. 음식은 어떤 걸로 준비했어? 한정식으로 준비했어요. 그래, 그래야지. 내가 명색이 대졸 퇴직 공무원인데 초라하게 할 수는 없잖아. 종철은 자신의 학력과 경력을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복순을 무시할 때 더욱 그렇죠. 당신도 그날 단정하게 입어. 사람들 앞에서 창피 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네. 그리고 인사할 때도 제대로 해. 무식하게 반찬 가게 하는 티 내지 말고. 복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을 무시하는 종철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아, 그리고 윤 씨도 올 거야. 게이트볼 동호회 사람들이니까 잘 대접해줘. 복순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윤 씨가 칠순잔치에 온다니요. 윤 씨요? 응. 우리 게이트볼 동호회에서 제일 인품이 좋은 사람이야. 당신도 보면 좋아할 거야. 종철은 태연하게 말합니다. 자신의 외도 상대를 아내 앞에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복수는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윤 씨가 와야 이혼 서류를 전달할 때 더 극적이 되겠죠. 당신, 그런데 요즘 좀 이상해.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종철이 복순을 유심히 봅니다. 하지만 복순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별거 없어요. 그래. 뭐 어차피 당신이 뭘 할 수 있겠어. 무식한 게 무슨 꾀를 부리겠냐. 종철은 비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복수는 혼자 남아 설거지를 합니다. 며칠 후면 이 모든 게 끝납니다. 50년간 참았던 모든 것들이 말이죠. 그날 밤 복수는 정미방에 조용히 들어갑니다. 정미야, 잠깐 엄마랑 얘기 좀 할까? 네, 무슨 일이세요? 복수는 정미 옆에 앉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다시 망설입니다. 엄마, 혹시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정미가 먼저 묻습니다. 복순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챘거든요. 그래, 이번엔 네 아버지 소원 들어주려고. 소원이요? 응, 네 아버지가 평생 바라던 게 있거든. 복순의 말에 정미가 고개를 갸웃합니다. 하지만 더 묻지는 않습니다. 엄마가 하고 싶으신 대로 하세요.
고마워. 복수는 정미의 머리를 쓰다듬고 방을 나옵니다.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드디어 종철의 칠순잔치 날이 왔습니다. 복수는 새벽부터 일어나 마지막 준비를 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50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날 말입니다. 오늘 중요한 날인데 제대로 해야 해. 종철이 양복을 차려입으며 말합니다. 네, 알고 있어요. 복순도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안 입던 한복을 꺼내서 입었네요. 머리도 단정하게 만졌지요. 마지막 무대에 어울리는 차림새입니다. 연회장에 도착하니 이미 준비가 끝나 있습니다. 한정식 상차림이 깔끔하게 놓여 있고 종철의 사진이 크게 걸려 있습니다. 와, 멋지게 준비됐네. 종철이 만족스러워합니다. 당연하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복순이 의미심장하게 말합니다. 종철은 그 말의 진짜 뜻을 모릅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종철의 직장 동료들, 동네 사람들, 친척들이 모입니다. 모두들 종철을 축하하러 온 거죠. 형님, 칠순 축하드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철이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복순은 조용히 지켜봅니다. 그때 윤 씨가 들어옵니다. 복순의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드디어 왔네요. 어머, 안녕하세요. 저 윤미자예요. 게이트볼 동호회에서 종철 씨랑 알게 됐어요. 윤 씨가 복순에게 인사합니다. 태연한 모습입니다. 복순은 짧게 인사하고 돌아섭니다. 아, 윤 씨 왔구나. 어서 와, 어서 와. 종철이 윤 씨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복순이 보기에는 너무 반가워하는 것 같습니다. 정우, 정훈, 정미도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칠순 축하드려요. 엄마, 수고하셨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인사합니다. 정미만 복순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뭔가 다른 분위기를 느꼈거든요. 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사회자가 나와서 진행을 합니다. 오늘은 종철 어르신의 칠순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가족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종철이 무대에 올라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칠순을 맞은 이종철입니다. 그동안 공무원으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박수가 터집니다. 종철이 우쭐해합니다. 특히 저는 대학을 나와서 평생 공부하며 살았습니다. 무식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말이죠. 종철이 복순을 힐끔 보며 말합니다. 사람들이 웃습니다. 복순은 표정을 바꾸지 않습니다. 내가 그래도 평생 저 여자랑 살아준 건 의리야, 의리. 무식하고 못 배운 여자지만 참고 살았어요. 종철이 복순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사람들이 또 웃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어색합니다. 복순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가방에서 봉투를 꺼냅니다. 이혼 서류가 들어있는 봉투입니다. 여보, 복순이 종철을 부릅니다. 마이크 없이도 목소리가 또렷합니다. 뭐야? 종철이 무대에서 복순을 내려다봅니다. 당신에게 선물을 준비했어요. 당신 늘 말했죠? 나랑 이혼하고 싶다고. 연회장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몰라 웅성거립니다. 뭔 소리야? 지금 장소가 어디라고? 오늘이 당신 칠순이니까 소원 하나 들어드릴게요. 복순이 무대 앞으로 걸어갑니다. 모든 시선이 복순에게 집중됩니다. 이혼하고 싶다고 했죠? 해드릴게요. 복순이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습니다. 종철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야, 복순아.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복순이 핸드폰을 꺼냅니다. 종철과 윤 씨가 함께 있는 사진을 보여줍니다. 연회장이 술렁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게이트볼 치러 간다고 하면서 이 여자 집에서 뭐 했는지 다 봤어요.
윤 씨의 얼굴도 하얗게 변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지만 복순이 계속 말합니다. 50년 동안 무식한 여자라고 무시했잖아요. 이제 그 무식한 여자가 당신 소원 들어드리는 거예요. 정우와 정훈이 당황해서 일어납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 진정하세요. 하지만 정민은 복순 옆으로 다가갑니다. 엄마 말씀이 맞아요. 정미가 복순의 편에 섭니다. 정우와 정훈이 놀랍니다. 정미야, 너까지 왜 그래? 아버지가 평생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봤어요. 이제 엄마 좀 자유롭게 해드려요. 엄마도 사람입니다. 정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마음이 터진 거죠. 종철이 무대에서 내려와 복순에게 다가갑니다.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평생 원한 거잖아요. 이혼 말이에요. 복순의 목소리가 단호합니다.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어떤 뜻이에요? 50년 동안 매일 이혼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상황을 파악한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합니다. 윤 씨도 몰래 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복순이 막습니다. 윤 씨, 어디 가세요? 당신도 여기 있어야죠. 우리 남편이랑 새 출발할 거라고 했잖아요. 윤 씨가 당황해서 말을 못합니다. 종철이 화를 냅니다. 아, 복순아, 지금 당장 그만둬. 안 그만둬요. 이제 시작이에요. 복순이 다시 봉투를 들어 올립니다. 이혼 서류예요. 서명하세요. 종철의 손이 떨립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거든요. 엄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정우가 말립니다. 왜 안 돼? 니들 아버지가 평생을 원한 거야. 복순이 정우를 쳐다봅니다. 평생 처음으로 당당한 모습입니다. 연회장은 이미 반쯤 비었습니다. 남은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정쩡하게 서 있습니다. 여보, 집에 가서 얘기해. 종철이 복순을 달랩니다. 아니요. 여기서 끝내요. 당신 칠순 선물이니까. 복순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종철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5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순간입니다. 칠순잔치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복수는 작은 월세방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50년을 살면서도 정작 자신의 것은 별로 없었거든요. 이제 진짜 혼자구나. 복순이 창문을 열며 혼잣말을 합니다. 바깥 공기가 상쾌합니다. 오랫동안 숨막혔던 집을 벗어나니 숨쉬기가 편해집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정훈에게서 온 전화네요. 엄마, 어디 계세요? 새 집에 있어. 엄마, 그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이혼하실 거예요? 정훈의 목소리가 당황스럽습니다. 사실 정훈은 복순의 반찬에 의존해서 살고 있었거든요. 응, 이미 했어.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 엄마도 사람이야. 알아서 살 거야. 복순의 목소리가 담담합니다. 정우는 더 할 말을 찾지 못합니다. 그럼 반찬은 어떻게 해요? 결국 정훈이 걱정하는 건 반찬이었습니다. 복순이 쓴웃음을 짓습니다. 이제 네가 해먹거나 사먹어. 엄마, 그동안 고마웠어. 이제 엄마도 자유롭게 살고 싶어? 복순이 전화를 끊습니다. 섭섭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잠시 후 정우에게서도 전화가 옵니다. 엄마, 정말 이혼하신 거예요? 응. 아버지가 많이 당황해하고 계세요. 집에 돌아오세요. 정우는 여전히 아버지 편입니다. 돌아갈 집이 없어. 이제 이혼했으니까. 엄마, 우리 가족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가족? 복순이 정우의 말을 끊습니다.
가족이면 50년 동안 엄마를 무시했어야 했니? 정우가 할 말을 잃습니다. 엄마를 가족으로 생각했으면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울 때 말렸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건 몰랐어요. 몰랐다고? 정말 몰랐을까? 복순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납니다. 정우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제 니들도 각자 알아서 살아. 엄마는 엄마대로 살 거니까. 복순이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쉽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쉽지 않겠네요. 다음 날 복순은 노인복지관에 갑니다. 평소처럼 반찬을 가져다 드리려고요. 어머, 복순 씨 오셨네요. 복지관 직원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네, 반찬 가져왔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요즘 소문 들었어요. 이혼하셨다면서요? 복순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힘드셨겠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시원해요. 복순의 대답이 의외입니다.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정말요? 네. 이제 진짜 고마워하는 분들한테만 반찬 드릴 거예요. 복순이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예전과는 다른 밝은 표정이에요. 복지관에서 나오는 길에 복순은 종철을 마주칩니다. 종철도 복지관에 왔나 봅니다. 여보, 종철이 복순을 부릅니다. 얼굴이 많이 초췌해 보입니다. 뭐하러 왔어요? 집에 돌아와. 돌아갈 집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날은 내가 너무 당황해서 그랬어. 집에 와서 다시 얘기하자. 종철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릅니다. 애원하는 투네요. 윤 씨는 어떻게 됐어요? 복순이 묻습니다. 종철의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그건 끝났어. 왜요?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그 여자가 돈 없다면서 피해버렸어. 복순이 예상했던 일입니다. 윤 씨는 종철의 재산을 노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나한테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저도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복순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종철이 당황합니다. 자유롭게? 당신 혼자 어떻게 살 거야? 제가 무식해서 못 산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라, 저도 손이 있고 발이 있어요.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복순이 종철을 지나쳐 걸어갑니다. 종철이 뒤따라옵니다. 여보, 재산 분할 얘기 좀 하자. 변호사가 다 처리했어요. 뭐라고? 변호사? 종철이 놀랍니다. 복순이 변호사를 쓸 거라고는 생각 못 했거든요. 네. 집도 예금도 다 제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문제 없대요. 종철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럼 나는 연금으로 사세요. 그동안 대졸 퇴직 공무원이라고 자랑하셨잖아요. 복순이 냉정하게 말합니다. 종철이 할 말을 잃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복순의 마음이 복잡합니다. 종철을 보니 약간 안쓰럽기도 해요. 하지만 돌아갈 생각은 없습니다. 월세방에 도착한 복순은 간단히 저녁을 해먹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맛있습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때 정미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정미야, 엄마 괜찮으세요? 정미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좋아. 정말이요? 정말이야. 정미야, 고마워. 뭐가요? 그날 엄마 편 들어줘서. 정미가 잠시 침묵합니다. 엄마, 저 엄마 도와드릴게요. 뭘? 뭔가 새로운 일 시작하시면 도와드릴게요. 복순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정미만은 자신을 이해해주네요. 고마워. 엄마가 뭔가 계획이 있어. 계획이요? 응. 이제 정말로 내 이름으로 살아볼 거야. 복순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듭니다. 한편 종철의 집은 텅 비어 있습니다.
밥 냄새도 웃음소리도 없습니다. 종철은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복수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졌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종철은 혼자 있는 집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습니다. 평생 복순이 차려준 밥상에 익숙했던 종철에게 혼자 하는 식사는 너무 서글픕니다. 종철이 윤 씨에게 전화를 겁니다. 이미 여러 번 걸었지만 받지 않는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드디어 윤 씨가 전화를 받습니다. 아, 윤 씨. 나 종철이야. 아, 네. 윤 씨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칠순잔치 이후로 연락이 뜸했거든요. 요즘 어떻게 지내?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그거, 우리 얘기 말이야. 이제 이혼도 했으니까 우리가 같이 살 수 있잖아. 종철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묻어 있습니다. 하지만 윤 씨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종철 씨, 실례지만 돈은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돈, 재산 분할 받으신 거 있잖아요. 종철의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재산은 모두 복순이 가져갔거든요. 그게 마누라가 다 가져갔어. 다요? 그럼 지금 뭐 가진 게 있어요? 연금이 있잖아. 그걸로 충분히 살 수 있어. 윤 씨가 한숨을 쉽니다. 종철 씨, 죄송하지만 연금만으로는 힘들 것 같아요. 뭐가 힘들어? 우리 사랑하는 사이잖아. 사랑도 좋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돈도 한 푼 없다면서 뭐 하려고 여기 와요. 윤 씨의 말이 날카롭습니다. 종철이 할 말을 잃습니다. 그럼 우리 그냥 끝인 거야? 죄송해요. 저도 제 앞길을 생각해야 하니까. 뚜뚜뚜. 전화가 끊어집니다. 종철은 한동안 핸드폰을 들여다봅니다. 이런 여자였나? 종철이 허탈해합니다. 윤 씨가 자신의 재산을 노렸다는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텅 비어 있습니다. 라면 몇 개와 김치통 하나가 전부네요. 복순이 담근 김치입니다. 이마저도 며칠 전부터 식기 시작했어요. 복순이가 해준 김치가 이렇게 맛있었나? 종철이 시큼한 김치를 먹으며 생각합니다.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없어지니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정우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정우야, 아버지야. 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지내요. 아버지는 어떠세요? 아버지 혼자 있으니까 심심해. 가끔 놀러와. 정우가 잠시 침묵합니다. 아버지, 회사 일이 바빠서 잘 못 갈 것 같아요. 그래도 가끔은. 그리고 아버지, 엄마 좀 이해해 주세요. 엄마도 힘드셨을 거예요. 정우의 말에 종철이 당황합니다. 아들마저 복순의 편을 드는 것 같습니다. 정우야, 너마저 그런 소리 하면 아버지는 어떻게 해? 아버지가 평소에 엄마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아버지, 저 회사 가야 해요. 정우도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종철은 더욱 외로워집니다. 정훈에게도 전화해 봅니다. 정훈아. 아, 아버지. 아버지 집에 놀러와. 혼자 있으니까 적적해. 아버지, 저 요즘 반찬 사 먹느라 돈이 많이 들어요. 정훈의 첫 마디가 돈 얘기입니다. 그럼 아버지가 반찬 좀 해줄까? 아버지가 요리할 줄 알아요? 정훈이 의외라는 듯 묻습니다. 종철은 평생 부엌일을 안 했거든요. 그건 배우면 되지. 힘들 거예요. 그냥 사 먹는 게 낫겠어요. 정훈도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정훈아, 그래도 가끔은 아버지 안부 확인 좀 해라. 네, 알겠어요. 하지만 정훈의 대답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종철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실에 앉습니다. 평소 같으면 복순이 차를 끓여주던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봅니다. 드라마에서 화목한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종철의 마음이 더욱 쓸쓸해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종철이 혼잣말을 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뭘 잘못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웃집에서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저녁을 준비하는 냄새인 것 같습니다. 종철의 배가 꼬르륵 웁니다. 라면을 또 끓여 먹을까 생각하다가 그만둡니다. 라면만 먹다가 속이 쓰려서 견딜 수가 없어요. 동네 중국집에 자장면을 시켜 먹습니다. 배달 온 자장면을 혼자 먹으니 더욱 서글픕니다. 마누라는 뭐 하고 있을까? 문득 복순이 궁금해집니다. 잘 지내고 있는지, 혼자 있어서 무섭지는 않은지. 하지만 복순에게 전화할 용기는 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만났을 때 복순의 단호한 표정이 떠오르거든요.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평생 옆에 있던 사람이 없으니 이상합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나쁜 남편이었나? 종철이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복순에게 했던 말들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무식한 여자, 못 배운 게 뭘 안다고, 이혼하고 싶다. 아, 정말 그런 말을 많이 했구나. 종철이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복수는 노인복지관에서 정미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엄마 밥상 프로젝트입니다. 엄마, 이 프로젝트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정미가 복순의 계획서를 보며 말합니다. 그렇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직접 만든 반찬을 가져다 드리는 거야. 복순의 얼굴이 밝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생기가 넘칩니다. 그런데 엄마 혼자 하시기엔 힘들지 않을까요? 괜찮아. 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도와준다고 했어. 복수는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50년간 키운 요리 실력을 이제 정말 필요한 곳에 쓰려고 합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정미가 진심으로 복순을 칭찬합니다. 이혼 후 복순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복지관 관장님이 다가옵니다. 복순 씨, 준비가 다 됐나요? 네, 준비됐어요. 그럼 명찰부터 달아볼까요? 관장님이 명찰을 건네줍니다. 복순은 명찰을 받아서 가슴에 답니다. 김복순, 엄마 밥상 프로젝트 팀장. 복순이 명찰을 읽어봅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불렸는데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니 새롭습니다. 복순 씨, 오늘부터 팀장님이세요. 관장님이 웃으며 말합니다. 팀장이라니. 저 같은 사람이 팀장을 해도 될까요? 왜요? 복순 씨만큼 요리 잘하고 마음 따뜻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복순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느낌입니다. 첫 번째 배달을 시작합니다. 복순과 정미 그리고 자원봉사자 2명이 함께 움직입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엄마 밥상 프로젝트 복순이에요. 복순이 첫 번째 어르신 댁을 방문합니다. 어머나, 복순 씨 아니야? 반찬 가게 하던 복순 씨? 네, 맞아요. 이제 복지관에서 일해요. 아이고, 고마워라. 요즘 혼자 있으니까 밥 해먹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할머니가 복순의 손을 꼭 잡습니다. 앞으로 일주일에 2번씩 가져다 드릴게요. 정말 고마워. 복순 씨는 정말 천사야.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복순의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진짜로 필요한 곳에서 인정받는 기분입니다. 다음 집으로 가는 길에 정미가 말합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아버지랑 같이 살 때와는 완전히 달라요. 복순이 정미를 바라봅니다. 딸이 자신의 변화를 알아주니 기쁩니다. 정미야, 고마워. 뭐가요?
그날 엄마 편 들어줘서 네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정미가 복순의 팔짱을 낍니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해요. 배달을 마치고 복지관으로 돌아오는 길에 복순은 종철을 마주칩니다. 종철은 많이 초췌해 보입니다. 여보, 종철이 복순을 부릅니다. 목소리가 예전과 다릅니다. 뭐하러 왔어요? 당신이 요즘 뭐하고 있다고 들었어. 복지관에서 일해요. 일이라고 해봤자 봉사활동 아니야? 종철은 여전히 복순의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봉사활동이 어때서요? 저는 이 일이 좋아요. 그래도 집에 돌아와. 나 혼자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 종철이 복순에게 애원합니다. 하지만 복순은 고개를 젓습니다. 안 돌아가요. 저 이제 복순이로 살 거예요. 복순이로? 네. 이제는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누구의 엄마도 아니고 그냥 복순이에요. 복순의 목소리가 단호합니다. 종철이 당황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 당신도 당신 이름으로 사세요. 이종철로 말이에요. 복순이 종철을 지나쳐 걸어갑니다. 종철은 뒤따라오지 않습니다. 정미가 복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복순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복지관으로 돌아온 복순은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내일 배달 계획을 세웁니다. 복순 팀장님,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복순 팀장님 요리가 최고예요. 동료들이 복순을 칭찬합니다. 복순은 처음 들어보는 호칭에 어색하면서도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이 일이 정말 즐거워요. 그럼 내일도 파이팅해요. 모두가 웃으며 박수를 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순은 동네 꽃가게에 들릅니다. 어서 오세요. 작은 화분 하나 주세요. 어떤 걸로 드릴까요? 생명력 강한 걸로요. 복순이 작은 다육식물 화분을 삽니다. 새 출발의 상징으로 키우려고 합니다. 월세방에 도착한 복순은 화분을 창가에 놓습니다. 작지만 예쁜 집입니다. 이제 진짜 내 집이구나. 복순이 혼잣말을 합니다. 비록 작지만 이곳에서는 아무도 복순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저녁을 혼자 먹으며 복순은 오늘 만난 어르신들을 생각합니다. 모두들 복순을 고마워했습니다. 진심으로 필요로 했어요. 이제 나도 필요한 사람이구나. 복순의 마음이 뿌듯합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낍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정미에게서 온 문자입니다. 엄마, 오늘 정말 멋있으셨어요. 사랑해요. 복순이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냅니다. 나도 사랑해. 고마워. 창밖을 보니 별이 반짝입니다. 복순은 창가에 앉아 별을 바라봅니다. 복순아, 이제 시작이야. 복순이 자신에게 말합니다. 70세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늦었지만 진짜 자신의 이름으로 사는 삶입니다. 내일도 어르신들이 복순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복순도 그분들을 만나는 것이 기다려집니다. 이제 복순은 정말로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